두산로보틱스가 오늘 4% 반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렇게 강세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삼성전자도 약세를 그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산로보틱스가 코스피보다는 강세를 그리고 있는 아웃퍼폼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후의 눌림목일까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통방에도 올려드렸지만 8월 26일에는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두산로보틱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이었죠. 지난주 두산로보틱스 방송에서 8월 7일날 조회수가 2,000회 정도 나왔는데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 9월달에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 안에는 미국이 그려가고 있는 로봇에 대한 로드맵이 중국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정리해보니까 9월달에는 미중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미중회담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9월달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일정이 하나 있다면 그럼 8월달에 한번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9월달에 그 기대감이 더 커지며 점점 더 커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두산로보틱스가 오늘은 4% 반등을 그리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간에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빠르게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방송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도 많은 분들의 응원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폭등을 기원하면서 두산로보틱스 폭등이라고도 다 함께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체크포인트 5개가 있는데 하나는 피지컬 AI 투자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가 로봇을 단순한 미래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자본적 지출을 보여주는가, 투자의 규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막대한 캐펙스를 준비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할 예정이다, 임박해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로봇주들에게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산로보틱스가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윗꼬리를 만나면서 그죠? 지난 윗꼬리 만나면서 조정이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윗꼬리 구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적인 4거래 연속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 윗꼬리에서 나왔었던 저항을 지금 4거래 동안 소화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차의 기대감 일정은 굉장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일정에서는 현대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염두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대차가 지금 이 RMAC 가동 일정을 언제로 하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RMAC를 언제부터 가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상한 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캐펙스도 확인을 하고 생각보다 빨라지는 로봇의 상용화도 확인을 하면서요. 로봇주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매매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끔씩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하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매도하라고 좀 부추기는 이런 뿌락치가 있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며 아틀라스에 대한 적용 범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인공지능 팩토리, AI 팩토리의 범위도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현대차 자체 공장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협력업체와 공급망까지 적용할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현대차가 부품 협력사까지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의 자동화를 확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게 된다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광진그룹과의 레코드가 또 있습니다. 광진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광진그룹은 고객사로 이제 뭐 현대차도 있지만 다른 수많은 글로벌 완성차들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무엇보다 광진그룹의 아산 공장이거든요. 이 사진이 두산로보틱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두산로보틱스의 M 시리즈가 적용이 된 현장이에요. 두산로보틱스의 모델 중에 M 시리즈가 있고 이런 모델 M 시리즈가 완성차 기업에게 납품이 되는 부품 생산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 CEO 인베스터 데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8월 26일이면 네, 8월 26일이면은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보신 것처럼 한 주, 두 주 거치면 바로 이제 8월 26일 CEO 인베스터 데이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해당 자리에서 만약 부품 협력사까지도 자동화 공정에 대한 흐름이 확대될 것을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두산호텍스는 이미 광진그룹에게 M 시리즈를 납품하고 있고 더욱더 규모가 커질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광진그룹이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두산호텍스의 공급망까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멘트를 치는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일정이라는 거 다들 확인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되면 8월 달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데, 9월 달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미중 회담이지 않습니까? 점점 판이 커진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동안 두산호텍스의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와서 사실 속상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더 떨어졌다고 해서 이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 흐름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리란 법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번에 반등이 앞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쳐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8월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9월달에 미중 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더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두산호텍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것은 앞전의 매물대를 누가 강력하게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소화를 하고 나서 주가는 조정이 나와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은 없어요. 누군가는 두산호텍스의 큰 호재를 보고서 베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요, 놀랍게도 9000포인트까지 가는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가는데 2000에서 9000 가는 1년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주된 주인공이 되어서 시장을 견인을 했어요. 근데 이 반도체는 결국 어떤 기업들이 뭔가를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국 저는 로봇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피가 눌리고 있어도 두산호텍스가 강세를 그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요, 현대차에서 강력한 불씨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호텍스 같은 경우는 광진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대차 공급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광진그룹의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연결고리가 더 뚜렷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더 뚜렷해지면 지금 가뜩이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에서 두산호텍스가 강세를 그리고 있으니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대응에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야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중에 매수를 할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매수를 할지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작정 추가 매수하거나 상승하고 나서 눌릴 때 매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나온다면은 어떤 수급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어떤 재료로 상승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두산호텍스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상승이 나오면서 60일선과 120일선의 이평선까지 소화를 하는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두산호텍스가 앞전의 하락폭을 상승으로 이제 잡아먹으면서요, 신고가 부근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급의 변화가 명확하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죠. 8월달에 현대차 일정과 9월달에 미중회담의 일정이 있는데, 8월달, 9월달 일정에 따라서요, 수급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반증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두산호텍스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에 하락하고 있었던 기존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그런 상승 추세가 잘 나오다가 이탈을 그렸잖아요. 그죠? 이탈을 그릴 때 특별한 어떤 두산로보틱스와 관련된 악재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8월달, 9월달의 모멘텀이 생각보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올라오는 도중에 하나씩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의 상승 추세, 저점의 상승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저점의 상승 추세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반등 구간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반등의 구간이 무너지면서요, 지금은 뭐로 자리하고 있어요?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뚫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차적인 저항 라인이고, 그렇게 1차적인 저항 라인, 이런 파란색 추세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만나는 게 12만원대 라인인 거예요. 저항이었던 구간, 저항이었던 구간, 과거에도 큰 저항이었고 고점이어서 조정이 나왔고 어렵게 돌파에 성공했고,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은 지지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잖아요. 근데 지지가 되지 않으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파동이 올라올 때는 12만원대에서 한 차례 매물대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매수해 놓고 잘 매도할 수 있는 1차적인 구간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무작정 여기가 저항이었으니까 돌파했다가 또 어렵게 돌파했으나, 저항을 어렵게 돌파했으나 무너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돌파 못한다, 단정을 하면서 이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8월달이 9월달, 9월달 이슈가 있거든요. 얘네가 얼마나 또 크게 주가를 올려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재료도 체크를 하고, 8월달 9월달 재료도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이쪽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쏘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예상하는 구도 자체는 굉장히 뚜렷한데, 일단 예상하는 구도는 이러합니다. 좋은 추세를 그려내고 있고, 추세가 이탈이 한번 나왔고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거나,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 나온다. 돌파 나오면은 12만원대에서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다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으로 올라서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이 한번 나오는 걸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냐면,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저항을 한번 만나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흔들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흔들다가 올라가는 패턴에 들어간다면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쭉쭉 치고 올라가는 급등 랠리가 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만큼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지금 다시 그어드리는 이 라인 보시죠. 노란색 추세, 노란색 구간을 강력한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가, 아니면 양봉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 가는가, 그 싸움이거든요.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CEO 인베스터 데이가 8월 26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상승만 할 것이라고 바라보며 주가를 대응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부르게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다고 매도도 하지 말자, 매수와 매도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지금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방향성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는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의 주가 대응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남겨서 혜택을 가져가시길 말씀드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른 전화번호로 방송과는 다르게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니까 꼭 걸으시고요. 더군다나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소통방에서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장중에 브리핑할 것이 있으면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락처로 연락이 와서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다면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소통방 체크해 주시고 단체 문자 들어온 거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담인을 믿고 따라오시는데 다른 전화번호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번호 저장 꼭 하시고요. 번호 저장을 하셨다면 두산호텍스란 종목명 남겨서 주가 대응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현대차에 대한 일정이 8월달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미중 회담에 대한 일정이 9월달에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따른 8월달, 9월달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이어갈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방향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갈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기준 꼭 받아가시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두산호텍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